안녕하십니까. 내몸학당 치과의사 성형관입니다. 만성염증암의 비밀을 풀다 우리가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 7번째 소단원입니다. 만성염증이란에 대해서 6번째 시간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염증 조직의 치료법에 대한 고찰입니다. 현대의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염증 조직의 치료법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외과적 제거술, 그 다음에 소파술, 이 두 가지입니다. 외과적 제거술이라는 거는 서지컬 익시전, 절제해내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소파술은 조직을 부분적으로 긁어내는 거니까 제거술과 결국에는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어로는 소파술은 큐레티지가 되겠습니다. 외과적 제거술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조직을 제거하는 것을 얘기하죠. 뭔가 특정 목적을 띤 비슷한 세포들의 집합, 이것을 조직이라고 하는데요. 이 조직을 제거하는 거죠. 염증 조직도 있을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암 조직도 있을 수가 있겠죠. 치료 방법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현대의학에서 이렇게 문제되는 조직에 대한 치료법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조직을 치료할 때는 이제 이런 외과적인 방법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소파술도 결국 외과적인 방법이니까요. 외과적으로 수술적으로 도려내는 방법입니다. 물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약을 먹는 방법이죠. 약을 먹는 방법은 내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약으로서 치료가 완전히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약으로서 치료가 완전히 안 되는 문제 조직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띠고 있는 문제 조직에 대해서는 수술적인 방법, 외과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약을 먹는 방법에 대해서 당연히 의과대학에서는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수술적인 방법도 공부하게 됩니다. 주로 암에 대한 수술적인 방법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만성염증, 염증 조직 중에서도 잘 사라지지 않는 만성염증 조직에 대해서도 우리가 외과적인 소파술, 잇몸 소파술이 있거든요. 잇몸을 이렇게 하는, 긁어내주는, 조직을 긁어서 제거하는 겁니다. 새로운 조직이 재생되면서 다른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만성염증에 대해서는 지금 메디컬 쪽에서는 생소하시겠지만 치과 쪽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런 소파술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의 치료에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파술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가 먼저 또 다른 용어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육아조직이라는 용어입니다. 육아조직은 영어로 granulation tissue라고 하죠. 물론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은 제가 외과대학에서 조직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운 설명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제가 경험과 제 연구와 내용을 담아서 지금 설명을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육아 조직에 대한 설명도 뭔지는 물론 배웠지만 왜 생기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방법은 좀 모호한 채로 배웠습니다. 지금 뭐 치료 개념이 특별히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약을 쓰거나 아니면 수술을 해서 제거하는, 이것이 뭐 암 수술이든 이거는 무슨 뭐 감기 약이든 이래가지고 이 두 가지 방법을 그냥 많이 의과대학에서 가르치는데 소파술이라는 이런 방법은 어디 의과에서는 좀 생소하고 치과 쪽에서 잇몸을 치료하면서 우리 치주염, 치아 주위 조직을 치주라고 그러는데요. 치주염이라는 거는 대표적인 만성 염증입니다. 만성 염증 중에 하나입니다. 치주염은 잇몸에서 아주 빈발하게 자주 일어나고요. 치아가 또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여러 군데서 막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목격하고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만성 염증 분야에 있어서 어떤 소파술이라는 거는 치과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과에서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이건 동일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과적 제거술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긁어낸다는 거죠. 네, 잘라내는 거고요. 육아 조직 같은 경우에는 granulation tissue라고 하는데 이것은 혈관이 풍부한 조직을 말합니다. 혈관이 풍부한 조직 참 좋은 조직 같지만 이 육아 조직은 애매한 조직입니다. 물론 제가 배웠던 내용은 제가 연구해서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아내시다 보면 되는데 전에 그 만성 염증 조직 중에서 염증이 생겼을 때 염증의 4가지 증상, 4대 증상이 일어나면 그것은 염증 조직에서 염증이 일어난 거죠. 그렇지만 그 염증이 가라앉았을 때는 뭐 약을 쓰지 않거나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약을 쓰든 완전히 정상 조직으로 치유가 되지 못하고 조금은 염증은 약화된 붉고 혈관이 풍부한 조직으로 남는 겁니다. 만성 염증에서 제가 설명드릴 때 조직이 낫지 않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unhealing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조직이 낫지 않고 유지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붉고 혈관이 많은 조직이 육아 조직이 되는 겁니다. granulation tissue라고 보시면 됩니다. 혈관이 풍부한 조직이다. 풍부하면 염증을 띠기 위해서는 염증은 불그스레해지면서 혈관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염증 조직에는. 그 염증 조직에서 혈관이 풍부하게 이렇게 이제 염증 증상을 가라앉고 남아있는 조직, 육아 조직. 이 육아 조직은 까딱하면 다시 염증으로 발생하는 수가 있습니다. 다시 염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육아 조직을 제거해야 된다. 이 육아 조직은 소파술이다. 혹은 외과적 제거술로 제거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치과에서는 이렇게 외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이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구강내 구강내의 사진입니다. 이쪽 치아 쪽에 이렇게 불그스레한 조직이 있죠. 이게 위에서 찍어서 이 정도지만 사실 옆에서 보면 약간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쪽 조직은 튀어나와 있진 않은데 이쪽 치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불그스레한 조직이 되어 있죠. granulation tissue, 육아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때 분명히 전에 염증 증상이 강하게 일어났었던 경험이 있는 자리일 것입니다. 그때 물론 병원에는 안 오셨을 수 있지만 염증 증상이 일어났고 그때 뭐 진통제를 드셨을 수도 있고요. 진통제를 먹으면서 염증을 가라앉히니까 육아 조직이 나는 거죠. 왜
장시간 동안 환자분들은 물론 이 증상이 한참 심해져서 오셨는데 한참 지나서 오셨는데요. 심해진다기보다는 뭐 한참 지나서 이렇게 오신 거죠. 그러면은 왜 이 조직은 그동안 낫지 않고 유지되고 있었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또 할 필요가 있습니다. 치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술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희가 늘상 하는 일이고요. 이건 잇몸 치료 책에 들어있는 소파술의 개념을 설명한 그림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어떤 그림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치아가 이렇게 있고 치아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치근면이 있습니다. 그죠? 치근면이 있을 때 여기 잇몸 조직이 이렇게 잘 있고 여기 뼈가 있고요. 잇몸 조직이 부풀어 가지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잘라내는데 소파술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굳이 단계를 나눠 가지고 치준항 상피를 제거한다. 상피를 제거하고 다음에는 이쪽에 잇몸 부분에 있는 상피와 이쪽 부분의 유가 조직을 다 제거한다. 이 부분이 사라지겠죠. 그러면 이렇게 다시 붙어서 건강하게 다시 낫는 겁니다. 치원연화 소파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가 조직 그 염증 후 남은 조직을 제거해주면 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된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 소파술을 치료하는 이유고요. 저는 이 사실을 뒤늦게 한선염을 경험하고 뒤늦게 이런 소파술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치료한다고는 하지만 이거 배웠지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으면 왜 그렇게 하는지 전반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으면 잘 하지 못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제 주변에 보면 치석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치석 제거 소파술을 한때 열심히 하지 않았던 때도 있었어요. 치석 제거 위주로 잇몸을 치료를 한 거죠. 치석 제거 위주로. 제가 소파술의 의미를 알고 나서는 이제 더 소파술을 잘하죠. 조직 제거. 조직을 제거해줘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은 조직은 다시 상황이 되면 염증 조직으로 바뀌게 되고 이 염증 조직으로 바뀌게 될 때 이게 염증이 자꾸 생기면서 이 조직들이 커가면서 뼈를 잡아먹고 점점 커져가지고 많이 나빠지면 이를 빼게 되죠. 이렇게 시작해서 치료를 해도 잘 안 낫고 하다가 이가 빠지게 되는 경우를 저희 치과 의사들은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가 들어가죠. 임플란트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임플란트는 뭐 뼈에다가 이제 박는 거죠. 근데 저는 가끔 그런 현상을 봤습니다.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지만 이게 염증 조직이 생기다가 치료를 물론 소파술을 했어요. 소파술 전 열심히 했으니까요. 열심히 했더니 어느 순간인가 나오면서 이게 뼈가 나빠지고 뼈가 나빠져가지고 좀 이렇게 줄어들고요. 잇몸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돼가지고 탄탄한 잇몸, 건강한 잇몸 조직으로 염증은 없는 잇몸 조직으로 되는 경우가 보는 거죠. 이제 우리 그 치료에 했을 때 우리가 치과에서 느끼는 보람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근데 뭐 저절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조금은 치료를 해도 잘 안 낫다가 어느 순간에는 또 이렇게 건강하게 확 나아지는 이런 경우도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많은 치아들이 나빠져서 빠지지만 진행이 되지 않고 제가 한선염을 경험했지만 그 한선염을 했을 때 이런 쪽에다가 내가 좌우 그때 심할 때 다 났었는데 그 조직 자체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죠? 조직이 유지되는데 그것이 유가 조직이라고 할 수 있죠. 혈관이 풍부하게 불그스레한 조직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점점 커지면 너무 커지면 걱정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조직이 점점 커지면서 이 치아가 빠질 정도로 잇몸뼈가 나빠지고 유가 조직의 크기를 키워가게 되는 겁니다. 뼈가 다 사라지면 뼈는 다시 회복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치아가 흔들리고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외과적 제거술과 소파술.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 치과에서도 외과적 제거술이 결국에는 발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발치가 되면 이제 임플란트를 할 수 있죠. 임플란트는 인공치아가 되겠습니다. 인공치아. 그리고 만약에 관절염 같은 경우에 관절염이 심하게 진행되면 염증 조직도 많이 생기고 뼈도 변화가 오죠. 뼈도 변화가 오기 때문에 염증이 재발을 막기가 힘듭니다. 소파수만 갖고는. 그래서 뼈까지 다 관절까지 다 바꿔주는 인공 관절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공 관절 이런 것들이 이제 외과적 절제술 관절 조직을 다 제거하고 하는 게 이제 외과적 제거술의 종류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떤 조직은 외과적 제거술뿐만 아니라 외과적 제거술을 할 수 없는 지역이 있다는 거죠. 불가지역. 수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수술 불가 지역이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피부 조직을 벗겨낸다. 원래 피부 이식이라는 것도 가능하지만 피부를 벗겨냈을 때 그 조직은 염증을 띠게 되고 이 염증을 띄었을 때 그것을 이제 다시 새로운 피부를 이식했을 때 잘 안 붙어요. 염증 조직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피부 이식이 제 한선염 저번에 그림도 보셨지만 한선염과 같이 이런 아토피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드름도 있을 수 있죠. 여드름 이런 얼굴에다 피부 이식하면 또 흉이 지니까 세밀하니까 안 될 것이고 아토피 조직에 대해서 피부를 이식하는 것도 너무 여러 군데 생기고 그것이 잘 이렇게 붙을 수 있느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피부는 수술이 불가합니다. 잘. 코 내부 점막에서는 이제 비염이라는 만성 비염이 생기기 쉬운 자리라고 얘기 드렸는데요. 점막 조직, 코 점막 조직이기 때문에 분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제 한선염도 마찬가지로 한선염도 분비를 하게 되죠. 염증을 띠게 되면 그 조직이 액션이 작용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분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분비 조직에 염증이 생기면 분비가 늘어나게 되죠. 한선염도 비염도 분비가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이 코 내부도 어떻게 수술적으로 다 긁어낼 수도 없고 코 자체를 제거해버릴 수도 없고 불가능합니다. 수술 불가합니다. 코의 기능도 있죠. 분비도 해야 되고 또 코에서는 또 냄새도 맡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 상실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막 같은 경우에는 수술 가능하죠. 점막은 가능 지역이네요. 입안에 무슨 점막이 생겼을 때 점막을 도려낸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치과는 점막을 수술을 하고 있고 안에 점막 위장관으로 점막 입안으로 들어가서 위장관의 위의 문제 암이나 이런 거 생겼을 때 장애 생겼을 때 가능하겠습니다. 수술 가능한 지역이고요. 어떻게 보면 치주염 같은 거는 가능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치주염은 수술을 할 수 있고 그래도 수술해도 잘 안 낫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문제들이 왜 어떤 분은 낫고 어떤 건 낫지 않은가 그런 문제들입니다. 목에 천식 같은 거 있죠. 목에 천식이 생기면 목을 다 긁어낼 수도 없고 일단 약에 의존해서 이런 수술 불가지고 약에 의존해서 치료가 되는데 문제는 약이 잘 듣지가 않겠죠. 약은 이제 염증이 일단 가라앉고 유가조직이 된 상태에서 저는 이제 만성 염증, 유가조직 자체도 만성 염증이라고 보는데요. 이게 용어의 혼선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냥 관절염이 있으면 만성 염증이라고 하죠. 퇴행성 구체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일반 우리 이제 대중적인 시각으로 유가조직이라는 말을 쓰지 않기 때문에
만성 염증, 관절에 계속 염증이 있다. 물론 그 염증은 이렇게 오르내리지만 만성 염증이 있다. 한선염이 안 낫고 계속 불그스하게 있으면은 피부에 아토피, 만성 염증이 있다. 그 다음에 한선염이 있을 때 만성 염증이 있다. 치주염, 잇몸에 염증이 잘 생기고 잘 안 낫기 때문에 만성 염증이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술 불가 지역이 존재한다. 우리 치과에서는 수술 불가 지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잘 해보지 못합니다. 치과 의사들은. 그렇지만 이렇게 의과에 하시는 분들은 물론 외과 파트와 내과 파트가 나눠져 있지만 사실 생각을 해보면 전체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전체적인 개념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수술 불가 지역이 있고 그 부분은 이제 약으로 통제를 해야 되는데 약으로 통제할 때 잘 낫지가 더 않겠죠. 왜냐면은 유가 조직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가 조직. 저는 이제 유가 조직을 그냥 만성 염증 자체를 좀 혼돈해서 쓰기도 하는데요. 만성 염증은 만성이다. 사실 염증이 계속 지속된다라는 것 자체가 계속 염증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오르내리는 거거든요. 오르내리는 거. 강한 때는 염증이지만 사실은 조직이 있는 거지 염증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성 염증 조직으로 봤던 것이 결국에는 유가 조직이 염증이 없을 때 유가 조직 상태로 있다가 염증으로 갔다가 왔다가 하는 거죠. 염증으로. 그러면 이 수술이라고 했는데 이 수술을 할 때 수술의 조직이 제거가 된다. 이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연구해본 바로는 조직이 제거가 된다는 거는 일단은 그 조직이 제거되면은 그 조직에는 혈관과 신경이 있을 겁니다. 이 혈관과 신경의 어떤 작용점, 신경의 작용점이고요. 그 조직 자체는 혈관은 많이 이렇게 공급되고 있겠죠. 혈관이 굵어진 혈관이 있을 경우에 피가 많이 가게 될 때 그 부분을 혈관을 줄이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조직을 제거하면 혈관도 같이 사라지죠. 굵은 혈관도 사라지게 되죠. 이 혈관이 제거되고 다시 재생이 될 때는 평온한 분위기라면 만약에 평온한 상태에서는 정상 조직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게 조직 제거인데 저는 신경을 혈관도 제거하는 거지만 신경도 제거하는 의미가 또 있다라고 봅니다. 저희가 만성 염증 조직이 있을 때 유가 조직이라는 표현을 좀 쓰는 거는 조금 또 일단 비슷하다고 보지만 일단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던 바태로 우리가 한선염이 있고 계속 그 부위가 함부로 낫지 않으면 염증이 있다라고 보고 코에서 계속 비염이 있으면 계속 비염이 있다고 봤을 때 만성 염증이라고 그냥 일단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조직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요. 염증을 띄었다가 말았다가 하는 이 상태, 계속 있는 상태. 그리고 이렇게 조직 제거를 해주면 잘 낫는 치주염이라든지 염증도 있고요. 약만 갖고는 낫는 것도 있지만 약만 잘 안 낫는 것도 있고 조직 제거를 해주면 낫는 것도 있고 안 낫는 것도 있고 안 나으려고 하는 것은 언힐링, 다시 재발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나으려다가 또 재발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그곳에서 염증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재발을 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계속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만성 염증이 계속 유지되고 잘 낫지 않으려고 한다. 근데 제 한선염에서도 겪어봤지만 제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 한선염이 발생한 적이 있었다. 나중에 발생 순간에 포착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열쇠, 앞에서 얘기드린 세 가지 열쇠랑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세 가지 열쇠. 가리구가 숨을 곳이 필요하다. 염증 조직을 숨을 곳으로 이용하는구나. 그리고 활력을 키우기 위해서 가리구의 숫자를 증가시키려고 하는구나. 증가시키고 그 스트레스랑 그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전시 상황을 버티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건 이제 나중에 세 가지 열쇠 그 원론적 연구를 하면서 세 가지 열쇠를 찾으면서
이런 부분들하고 이제 제가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시원스러운 단서를 찾아내게 되는 거죠. 근데 신경이라는 게 조직이 성장할 때 우리가 만약에 조직이 있는 상태에서 만성 염증 조직이 생긴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조직이 통증이 생겨요. 조직 우리 가끔 환자분들 암 환자분들 있을 때 그래서 막 하다가 어떤 일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발생하죠. 그럼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직에서 통증이 발생합니다. 통증. 이 통증 그 스트레스 받을 때 그 조직에 가는 것은 아마 교감신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교감신경이 거기에 뻗어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신경을 조였을 때 어떻습니까?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통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고 거기서 더 과립구들이 그쪽을 더 이용하게 되면서 암 조직이나 이 염증 조직, 만성 염증 조직을 더 성장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경험을 했고 우리 환자분들 중에서도 거의 구강암 단계로 전이 되는 만성 염증을 구강에 가진 그것은 치아가 아니었고요. 점막의 암 조직과 비슷한 거의 암 조직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대형병원으로 가셨는데요. 그 암 조직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게 대한 원인에 대해 생각할 때 그 조직이 통증을 느끼고 하는 현상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이 조직의 생기 목적과 관련이 있고 신경이 뻗어 있고 이 신경이 이제 조직 제거를 통해서 제거가 되는 거고요. 이 조직 신경이 딱 도달하는 이 작용점에서 교감신경이 작용할 때 교감신경이 작용하면 혈관 수축이 일어나거든요. 혈관 수축이 혈관 수축이죠. 교감신경은 혈관을 수축시키죠. 혈관 수축시키면서 어떻겠습니까? 산소가 적은 환경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려면 또 그 상황을 생존시키기 위해서 산소 공급이 늘어나면서 염증으로 다 확대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레스와 조직 이런 조직 제거에 대한 부분 설명드렸고요. 우리가 이제 전에 그 사진으로 좀 돌아가서 이제 그렇다면 이런 치아가 있을 때 전에 어떤 분의 염증이죠. 이게 잇몸은 많이 이렇게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잇몸 뼈가 많이 급속도로 금방 처음부터 그냥 생기면서 확 나빠지더라고요. 확 나빠지고 이분은 이제 한 개씩 임플란트를 한 개 끝나면 한 개 잇몸 나빠지고 이 빼고 이렇게 하면서 한 개씩 가셨던 분이에요. 지금 다 하고 여기가 나빠지고 여기 다시 또 임플란트 해야 되는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분들한테 뭘 설명을 드리냐면은 언제까지 임플란트를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양쪽으로 임플란트가 서로 이렇게 맞물리는 게 양쪽으로 형성이 되면 앞에 치아들이 임플란트에 기대게 되면서 임플란트가 주 기능을 담당하게 되면서 염증의 발생 빈도가 떨어진다. 치아가 어떤 약한 부분에서 염증이 발생했다가 그 부분이 이제 다른 곳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염증의 역치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염증이 발생할 수 있는 그 약함을 벗어나기 때문에 임플란트 양쪽에 서로 맞물릴 때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그분의 이게 엑스레이인데요. 이렇게 잇몸이 부어 있는데 우리 치과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뼈에 맞게끔 잇몸을 이렇게 절제해주면서 이렇게 하는 치료들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석파술과 잇몸을 수술을 해가지고 잇몸 조직을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고요. 이분 엑스레이 보면 위에 뼈가 상당히 많이 나빠져 있는 전체적인 만성 염증 조직을 띠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수술하더라도 또 재발될 가능성도 또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회복돼가지고 나아야 되는데 낫지 못하는 거죠. 왜 낫지 못하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설명드린 대로 염증의 필요성, 염증이 존재하려고 한다. 염증의 존재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